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녹용은 끝나지 않았죠. 방금 안내해 드린 대로 샵 0951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루 한 분씩 뽑아서 선물 세트 보내드리는 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문 좀 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핫픽 플러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플카, 애플이 자동차까지 도전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현대기아차 간보다가 폭스바겐 찔러보다가 닛산하고도 얘기해보다가 결국 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LG랑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데요. 앞으로 진짜 애플카 나오는 건지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애플카하고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 그러니까 LG전자하고 캐나다의 이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하고 합작한 요 회사가 손잡고 애플카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또 솔솔 흘러나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계속해서 사실 14년부터 애플이 계속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솔솔 소문들을 퍼뜨리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좀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전기차 부품 시장에 뛰어들겠다. 지금 자체 갖고 있는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지금 배터리 1위 업체고, 근데 배터리만이 아니라 구륜 장치라든지 다양한 전기차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들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얘기를 작년에 했었고, 근데 그거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이제 캐나다 회사지만 오랫동안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이 다른 회사의 자동차를 주문 제작해주는 마그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또는 지금 제규어 같은 자동차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 업체가 캐나다에 인수돼서 이제 캐나다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랫동안 100년 가까이 된 전통 있는 이 제작 업체인데요. 원래는 유럽 회사군요. 네네네, 오스트리아에 있는. 예. 그래서 이 회사랑 같이 LG전자가 손잡고 하겠다. 그래서 공식적인 법인은 올해 7월에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업체가 왜 이렇게 유력한 후보로 뛰어오르냐면 사실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2020년 12월에 소니가 발표를 했어요. 마그나와 함께 우리 전기차 벌써 만들고 있다. 네. 그래서 2022년에는 양산 체계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소니도 이제 전자회사잖아요. LG전자나 삼성전자나 네. 이런 애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소니에서도 우리도 전기차 만들겠다고 작년에 이미 프로토타입을 시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그나라는 회사는 LG전자 힘을 합치면 강력한 애플의 파트너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나오고 외신에서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군불만 떼는 건지 어디까지 얘기가 된 건지 사실 그들밖에 속사정을 모를 텐데 일단 마그나, LG전자 이 둘 다 애플하고 남이 아니라면서요? 네네네. 과거 이미 애플 같은 경우에서도 LG전자랑 협력들을 많이 해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된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사인만 하면 바로 생산할 수 있는 준비 체계는 갖춰져 있다. 왜냐하면 소니의 그 주문 생산을 마그나가 지금 중심적으로 가고 있는데 자율주행은 헝가리에 있는 자율주행 업체랑 예를 들면 기술업체랑 협업을 한다든지 이래서 자율주행 기술까지도 어느 정도 탑재하는 기능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성숙도 그리고 생산의 기본적인 라인들 체계들은 다 갖추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요즘은 이 배터리 수급이거든요. 네. 워낙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수급난이 지금 심각하다 보니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제품 출시를 LG전자 때문에 늦추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LG전자가 파트너 들어간다라면은 네. 애플카가 시장에 나왔을 때 이 배터리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구체적인 수준까지 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LG가 가지고 있는 그 배터리 기술 지금 중국의 CATL 흔히 캐틀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세계 시장에서 각축을 겨루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해볼만 하다. 박사님이 거기까지 평가해 주셨어요. 지금 잠깐 속보 전해드리고 갈까요? 앞서서 8804님 포천에서 구리 쪽 구리터널 안에서 1차로, 1, 2차로가 막혀 있다. 3중 추돌 사고가 났다는 소식 유념해서 해당 구간 지나시는 분들 주의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애플카 얘기로 돌아가 보죠. 네, 애플카가요. 어떤 차가 나올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너도 나도 세계적인 플랫폼이나 빅테크들이 전기차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한두 번 찔러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완성차 업체들도. 네. 이번에는 진짜 현실화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애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작지 않습니다. 애플은 두 마리의 토끼를 쫓아야 되는데요. 그 두 마리가 뭐냐면 애플이 만든다면 사람들이 기대치가 높거든요. 아이폰을 만들었고 맥을 만들었고 정말 디자인에 있어도 완성도가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이 지금 전기차에서 넘버원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진보가 대단히 뛰어나거든요. 애플도 뭐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뒤처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이 두 마리가 완성도. 자,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연비뿐만이 아니라 안정성뿐만이 아니라 안에 디자인. 벤츠 같은 차를 한번 타보게 될 경우에는 정말 실 한 땀 한 땀까지도 가죽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도 네. 완벽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완벽성을 추구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자동차 업체들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애플도 자동차를 선배했는데 테슬라 같으면 안 되거든요. 테슬라 같으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테슬라는 진짜 본네트를 열어보면 와더 서프라이즈예요. 막 납땜질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그쵸. 전통적인 네. 자동차 업체라든지 현대 기아차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인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사이버 트럭이라는 이제 그 트럭을 하나 픽업 트럭을 선보였잖아요.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엔 이건 막 나가는 수준이에요. 어쩜 저렇게 상상력을 마음대로 펼칠 수가 있을까 하지만 본격 재능 낭비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네. 들어가서 보면은 안에 대단히 완성도 부분에서 떨어진단 말이죠. 유리와 예를 들면 차와의 결합 부분에서 무언가 조금 비가 들어올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그래요. 네. 테슬라는 뭐냐면 가능한 빨리 시장에 선 보여서 그리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네. 하듯이 이런 방식으로 해왔다는 거죠. 대단히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신차와 컨셉카를 내놓으면서 유행을 선도하고 있으나 그렇죠. 테슬라의 유일한 단점은 업계분들이 공통으로 꼽으시는 게 차회사인데 차만 잘 만들면 된다. 그런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패러다임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럼 애플은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애플은 정말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디테일에 강한 업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애플의 성격상 이렇게 엉성하게 내놓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마그나 같은 업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차를 오랫동안 만들어 본 업체. 그런데 현대기아차 같은 게 어렸던 건 뭐냐면 자체 브랜드에서 현대기아차가 애플차를 만들어준다는 거는 뭔가 자존심도 좀 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약간 OEM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협상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폭스바겐도 그래서 갈등이 있었던 거고 닛산도 갈등이 있었는데 마그나는 한 번도 자신의 브랜드를 내세워서 차를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마그나 같은 경우에는 차를 만들었던 역사적인 경험치, 기술력 그리고 완벽성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할 정도로 완벽한 예를 들면 벤츠의 G클래스라든지 대단히 고급 차들을 만들어 왔었거든요. 하이엔드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차를 많이 만들어왔던 회사가 엠블렘을 욕심내지 않는다면 그렇죠. 애플카 입장에서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네네. 이렇게 되면 좀 이러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도 있다. 하지만 또 애플에게는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한 기관에서 2020년에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발생한 잔고장들, 뭐 버그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차가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220개가 나오고 기아차가 가장 적게 1등을 했습니다. 136개로. 그런데 다시 사고 싶은 차에 테슬라가 1등을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즉 잔고장이 많아도 그까이 거 뭐 고장 좀 날 그렇죠. 수도 납땜질이라고 이렇게 눈에 띄게 해도 네. 와더 서프라이즈가 곳곳에 있어도 나는 달라진 그게 뭐냐면 기술이 사람들이 자동차에 원하는 바를 바꿔놓고 있다는 거거든요. 팬클럽을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팬덤 현상이 유저를 만들어지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이 정도의 오류는 내가 생각하는 이제는 중요한 자동차의 가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시트에 조금의 뭐 좀 지나다 보니까 뭔가 좀 빵꾸가 나는 것 같아. 이건 있을 수 없는 건데. 아유 시트에 구멍 나면 내가 좀 꿰매지 뭐 이런 마음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자동차에서 기대하는 바가 바뀐다라는 거죠. 굉장히 관대해지면서 차가 보여주는 나의 모습이 네. 얼마나 앞서가느냐 네. 그런 것들을 거의 그러면 투영을 하는 애플카도 거네요. 거기에 또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플카는 벤츠나 BMW처럼 독일의 세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완벽성을 보통 상징화했는데 이 완벽성을 추구할 것이냐. 그래서 보니까 마그나랑 파트너를 했는데 사람들은 또 보니까 잔고장 많다고 해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색다른 체험,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경험, 새로운 어떠한 뭐 기대 이걸 만들어줘야 또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또 하나의 도전은 뭐냐면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처음에 애플이 냈는데 500대 팔았어요. 이게 이러면 규모의 경제가 안 되면 채산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얘기하는 건 애플이 출시를 하는 순간 그 해에 20만 대는 최소 팔아줘야 됩니다. 지금 20만 대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게 이게 기존의 내연기관차는 전 세계 다 합쳐서 연간 마켓 시장의 규모가
1억대가 안 됩니다. 근데 테슬라가 이번에 1분기에 18만 대 팔았다고 그렇죠. 지금 서프라이즈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네. 18만 대 팔았죠. 그 정도 돼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애플이 추구하는 마진율이거든요. 우리가 폭스콘이 보통 마진율이 3.5%고요. 그다음에 현대기아차가 보통 마진율이 6%에서 7%, 8% 갑니다. 근데 페라리가 마진율이 21% 정도 되고요. 애플은 전통적으로 아이폰이나 맥이나 이런 아이패드에서 평균 23%에서 마진율을 가지고 있어요. 높네요. 떼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근데 애플의 성격상 우리 마진율 2% 보려고 3% 보려고 이 시장 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장사해본 스타일이 있는데. 그렇죠. 20만 대 네. 팔아도 사실은 많이 남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2004년에 공식적으로 출범했고 계속 적자를 보다가 2019년에 그냥 흔히 말하는 또이또이 치고 2020년에 처음으로 돈 벌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막 오르고 그랬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돈을 벌었는데 과연 애플이 무엇으로 돈 벌지? 그건 뭐냐면 차만 팔아서 돈 벌지는 또 않을 거라는 거죠. 차만 팔지 않고 차에 들어있는 사람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함께 내놓지 않는다라면 네. 애플이 과연 이 마진율을 구가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런 세트 면에서 메뉴로 팔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차만 팔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나올 것이냐, 뭐 소니도 서비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니가 설마 차 팔면서 차에서 이득을 볼까? 왜 주문 생산 마그나에서 다 해주는데 그러면 무언가 새로운 서비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그렇다. 애플카는 차도 중요하지만 차를 탔을 때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우리의 상상을 좀 초월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거다. 그걸 못 내놓는다라면 애플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탑재되고 애플의 iOS가 있으니까요. 무언가 애플카만의 다른 느낌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에서 느꼈던 잔고장은 많이 나지만 난 이거 중요하지 않아처럼 그렇죠. 애플에서는 새로운 중요함, 새로운 팬덤을 만들어낼 이런 서비스적 모습들이 구현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애플이 전통적으로 손님을 모아온 방식이 이 가두리 양식이잖아요. 네. 한번 들어가면 그 UI와 그 그립감을 잊지 못하게 해서 요거 AS 좀 안 되면 어때? 내가 고치지 뭐. 네. 이런 손님들이 많았는데 사실 삼성에 들이대는 잣대하고는 굉장히 다르단 네, 말이에요. 애플카가 딱 나온다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서비스를 탑재하고 사실 디자인도 관심이 많아요. 대체 어떻게 생긴 차를 내놓을까? 네. 사과 마크가 엉덩이 이만하게 붙어 있을 건가? 네. 아니면은 애플이 그동안 추구해온 간결함이 반영이 될 건가? 그렇죠. 이런 디자인에 대한 얘기도 항상 관심이 많잖아요. 그럼요. 오늘 뭐 어젯밤에 또 애플이 새로운 맥들을 네, 선보이면서 스페셜 아이맥을 맥이었죠. 했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무지개 색깔로 정말 저렇게 어쩜 저런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네. 저런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즉 애플은 성능도 중요합니다. 그 안에는 또 M1 칩이라고 해서 대단히 좋은 성능의 칩이 들어갔단 말이죠. 애플이 스스로 설계한. 네. 그러면 애플카가 나왔을 때 디자인적인 만족도는 역시 애플이구나는 만족도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애플은 분명히 거기에 맞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해서 집어넣을 거고요. 그렇다면 다른 차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전자적인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가질 거고 그럼 그 위에서 작동되는 새로운 카 OS를 분명히 출현시킬 거고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애플이 제공하고 있는 예를 들면 애플 TV라든지 애플 게임이라든지 애플 뮤직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거고요. 또 하나 한국에서는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아이폰에 처음에 애플이 구글 지도를 빼고 애플 지도를 집어였거든요. 근데 요즘 애플 지도가 미국에서는 구글 지도 못지않게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되면서 네. 애플이 구글을 앞서가고 있다. 지도 부분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지도 기술까지도 갖고 있는 맵 기능까지도 스스로 가지면서 한국 같은 경우 애플 맵이 아직까지는 많이 떨어지지만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애플 맵이 벌써 구글을 추월하는 수준까지 쫓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북미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이 지도 기반한 서비스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직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지도 서비스를 갖고 있는 데는 많지가 않거든요. 네.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까지도 완전히 수직적으로 애플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서비스들을 내놓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차 안팎의 서비스가 강화되고 그 차 밖에 있는 도로 정보가 차곡차곡 쌓인다고 하면 결국은 여기에서 자율주행으로 가서 한판 그렇죠. 붙는 거네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서 대단히 또 중요한 것이 지도 정보거든요. 네. 근데 지도 정보는 애플은 스스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작지 않은 강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술 엮으면 예상했던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상 밖의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흥미진진한 어떤 자동차 시장의 어떤 전개 방식
그리고 가장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은 네.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특정 물체에 대한 어떤 사물에 대한 자동차면 자동차, 스마트폰, 휴대폰은 휴대폰에 대한 기대치를 바꿔버리면 사람들도 완전히 바꿔버린다. 이런 부분에서 애플도 분명히 이런 시도를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죠. 테슬라가 막 나간 애처럼 애플도 근데 그것이 나쁜 의미에서 막 나간 애가 네. 아니거든요. 어쩜 이런 상상력을 하지? 그렇죠. 이런 탱크를 만들려고 하지? 그런데도 가볍고 했던 창의력 것처럼 대장이구나 싶은 게 많았어요. 이제 네. 왜냐하면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번에 아이오닉 6에서도 마찬가지로 5인가요? 하여튼 드러났던 것이 뭐냐면 이 흔히 말해서 모터에서 생산되는 것을 바퀴로 전달되는 이 파워트레인이 없다 보니 바로 배터리에서 자동차에서 이 모터를 통해서 이 회전력을 만들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핸들이 반드시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을 이유도 없고 가운데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생각했던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본네트에 보면 짐을 실을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간에 대한 우리가 사고가 훨씬 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향 장치를 넣을 수 있는 위치가 다양해지면 그렇죠. 차 안에 공간 배치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완전히 우리가 공간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하고 있던 것이 이번에 아이오닉에서도 새로운 버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건 비로소 시작되는 거거든요. 애플은 분명히 공간 부분에서도 새로운 설계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또 애플이 요즘 에어팟 부분에서 이 소리를 소프트웨어로 조절하는 네. 이런 능력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는 주변에 소리들을 어떻게 담아내서 운전자와 승객들에게 전달해 줄 것인가. 즉 이 오디오 부분에서 또는 애플의 시리가 갖고 있는 네. 명령체계 전달 부분에서 자동차의 작동을 음성으로 작동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상들이 지금 가능해지고 있고 또 애플이 지금 요즘 강력하게 투자하고 있는 AR 기술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자동차 접목될 거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의 이거 집합체가 이러한 AI 기술들, 지도 기술들, 오디오 기술들 이런 부분들이 다 집접해서 애플카에 구현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 우리 LG가 한 발 걸치고 있다는 게 다행스럽기도 한데 사실 저기 지금 의견 주신 분 중에 저는 쌍용이랑 같이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424님,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애플이 우리 쌍용 차 잘 만들거든요. 네. 우리가 조건 다 맞춰줄 수 있는데 쌍용도 한번 염두에 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LG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거예요? 우선은 저는 독립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가기보다는 강력한 파트너랑 하게 되면 우선은 협상력은 LG가 갖고 있는 배터리겠죠. 우리 배터리 줄 테니 우리 이번에 만든 이 제품도 같이 여줘라고 하면은 수많은 업체랑 이 협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그나와 함께 실제로 그 자동차를 만들면서 그 성능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배터리 성능은 이미 입증이 됐고 물론 계속해서 혁신들이 필요하지만 이번에 우리 만든 시트가 들어간다든지 LG가 갖고 또 디스플레이가 AR 기술과 함께 들어간다든지 실제로 LG가 갖고 있는 이 기술들을 시제품 속에서 구현해 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러다면은 훨씬 더 시장이 열릴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애플카하고 만든다면 우선은 예를 들면 1년에 10만 대, 20만 대의 기본적인 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LG도 자동차 시장에 부품 시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열립니다. 보시면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미국의 자동차 부품 업체는 글로벌하게 시장을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요즘 현대모비스라든지 가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판매의 대다수가 현대기아차에 제한돼 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쉬라든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업체들에게 자기 시장을 만들어주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여기에서 R&D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나오는 거고 기술 혁신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LG가 배터리 시장에 들어갔던 것처럼 다양한 전기차 부품 시장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최소한의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마그나와 함께하면서 소니와 함께한다든지 애플과 함께하면서 최소한 자기 시장을 열어낼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열린다라면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업체하고도 LG는 자기의 부품을 팔아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즉 독일의 보쉬가 있었다라면 한국에는 LG가 보쉬와 같은 전기차 시장에는 충분히 그러한 기능들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LG가 만약에 이 딜이 성사가 돼서 정말 애플카 만드는 요 시장에 들어간다고 하면 큰손 고객도 하나 확보를 하고 LG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력, 제품들을 시연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양수겸장인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한 이 IT 트렌드 이거 참 재밌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네요. 지금까지 강정수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